중국 출발 시황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중국과 홍콩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는 한 주 동안 유지했었던 3,600선에서 밀리면서 2%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전날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주가 7.9%나 폭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영향을 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홍콩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홍콩 항생 종합지수는 0.04% 하락하면서 21,910.7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요. 현재 차이나 모바일이 0.22% 하락하며 출발했고 BOC 홍콩이 0.42%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생은행이 0.34% 그리고 CKH홀딩스가 0.19%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H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H증시 역시 현재 0.16% 하락한 9,774.2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요. 현재 시노팜이 0.32% 그리고 중신증권이 0.10%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완다커뮤니케이션이 2.16% 상승하며 출발했고요. 평안보험이 0.34%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중국 본토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0.11% 상승하면서 3,537.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A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이 A지수는 0.08% 소폭 상승하면서 3,702.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하이 180지수는 현재 0.08% 상승하며 7,980.0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중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하이 380지수는 0.01% 아주 소폭 상승하면서 6,681.2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상하이 380지수는 0.02%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 외신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2.59%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신업계 부패 조사 등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재료들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비주식이 7.9%나 하락하고 또 전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탓이 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중국 상하이 종합증시는 2.59% 급락하며 3,53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전날 발표된 중국의 11월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 기업이익은 1.4%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달의 4.6%보다는 감소폭을 줄였지만 연이은 감소세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기업 공개 방식 변경 역시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기업 공개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 시장에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비주식이 이날 7.9% 폭락하면서 중국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주의 급격한 감소가 A주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중신증권과 화이퉁증권은 약 5.8% 하락했고 베이징은행도 4.8%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과 합리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본적으로는 위안화 가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민은행은 너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 내 경제 흐름과 동시에 국제적인 자본 흐름도 동시에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통화 정책을 더 유연하게 하고 2016년 예산을 늘려 둔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물론 공급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인민은행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번의 금리 인하를 시행했고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등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당초 경제 성장률 목표치였던 7%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 중국 출발 시황이었습니다.